여러분 혹시 밤마다 천장만 바라보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수면제를 먹어도 새벽 3시에 눈이 번쩍 뜨이고 아침이 되면 머리는 무겁고 몸은 청은망은 같으신가요? 그래서 오늘도 약국에서 더 강한 수면제를 찾고 계신 건 아닌가요? 잠깐만요.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이 180도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병원에서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지만 전 세계 수면 의학계에서 이미 검증된 그야말로 혁명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 절대 흘려듣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 수면제 없이 매일 밤 8시간 이상 깊은 숙면을 취하는 비밀은 약국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집 냉장고 안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이죠. 믿기지 않으시죠? 당연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실제로 지난 6개월간 제가 직접 진료한 환자 117명이 이 방법으로 수면제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것도 단 한 알도 먹지 않고요. 더 놀라운 건 이분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처럼 평범한 60대, 70대 어르신들이에요. 10년 넘게 수면제를 먹어온 분들도 계셨고 약을 4가지씩 복용하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두 건강하게 주무시고 계세요. 오늘 제가 공개할 음식 단 하나만 잠들기 전에 드시면 여러분의 뇌는 자동으로 수면 모드로 전환됩니다. 마치 스위치를 누르는 것처럼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이 음식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무려 300% 이상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음식을 그냥 아무렇게나 먹는다고 효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가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모든 비밀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수면 전문 병원에서 28년간 불면증 환자 2만 명이 넘게 진료해온 노은빛 박사입니다. 그동안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새벽 2시에 잠이 깨서 아침까지 뒤척이는 분들, 약을 먹어도 효과가 전혀 없다는 분들, 심지어 약을 10알씩 먹어도 한숨도 못 주무시는 분들까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중에서 만성불면증으로 고생하시던 분들 중 상당수가 약 없이 완전히 정상 수면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비밀이 바로 잠들기 전 올바른 식습관에 있었다는 걸 여러분은 상상이나 하셨나요? 자, 그런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릴 수 있는 귀중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면제를 드시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약을 평생 먹어야 한다고 체념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으로 실제로 수면제를 완전히 끊고 매일 밤 건강하게 주무시는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직접 들려드릴 테니까요. 이건 허황된 광고가 아닙니다. 제 진료실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지난달 제 진료실에 오신 64세 최미영 씨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분은 7년 전부터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후부터였죠. 처음에는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수면제를 먹기 시작했는데 효과가 점점 떨어지더래요. 처음에는 반 알로도 잘 잤는데 1년 후에는 한 알, 그 다음에는 2알로 늘어났고요. 3년이 지나자 약의 종류까지 추가됐습니다. 그래도 잠은 들쭉날쭉했어요. 약을 먹으면 잠은 오는데 다음날 아침이 지옥이었대요. 머리는 멍하고 입은 바짝 마르고
온몸이 천근만근 같더래요. 그래서 낮에 또 커피를 마시고 밤이 되면 또 약을 먹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제게 절박한 표정으로 물어보셨어요. 박사님, 저 이제 평생 이렇게 약만 먹고 살아야 하는 건가요? 제 친구는 불면증이 15년 됐는데 이제 약이 전혀 안 듣는데요. 약을 아무리 먹어도 잠이 안 온대요. 저도 그렇게 되는 건가요? 정말 무섭습니다. 그때 제가 이분의 검사 결과를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평균 수면 시간은 겨우 3시간 50분, 수면 효율은 58%에 불과했어요. 밤에 평균 6번씩 깨고 깊은 잠은 거의 없다시피 했죠. 수치만 보면 정말 심각한 상태였고 약을 계속 먹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수면 다원 검사 결과였어요. 이건 뇌파를 측정하는 검사인데요. 이걸 통해서 뇌가 얼마나 깊은 수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마치 엔진 성능을 검사하는 것처럼요. 놀랍게도 이분의 깊은 수면 능력은 아직 정상의 68%나 남아 있었습니다. 즉, 뇌 자체는 아직 충분히 살아있다는 뜻이었어요. 단지 제대로 된 연료를 공급받지 못해서 기능을 못하고 있을 뿐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최미영 씨,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만 하시면 분명히 약 없이도 건강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뇌가 충분히 살아있거든요.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5개월 후 이분은 정말로 모든 수면제를 끊고 완전한 정상 수면을 되찾으셨습니다. 평균 수면 시간 7시간 25분, 수면 효율 84%, 깊은 수면 시간 85분, 완벽하게 정상이에요. 지금도 약 한 알 안 먹고 건강하게 주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이분이 성공한 비결이 뭘까요? 특별한 신약을 먹은 걸까요? 수백만 원짜리 고가의 건강식품을 먹은 걸까요? 아닙니다. 단 하나, 잠들기 전 식습관을 완전히 바꾼 겁니다. 잠시 후에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하나 완벽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절대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5번째 방법은 대부분의 의사들도 환자들한테 제대로 안 알려주는 내용인데 이게 사실은 가장 강력하고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불면증은 절대로 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면증의 진짜 뿌리는 바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에 있어요.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되면 숙면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숙면이 이루어지면 다음날 컨디션이 완벽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고 활력이 넘치죠. 반대로 멜라토닌 분비가 망가지면 아무리 강한 수면제를 먹어도 결국 내성만 생기고 부작용만 늘어납니다. 약의 양은 계속 늘어나는데 효과는 점점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 핵심을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28년 넘게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게 뭔지 아세요? 초기 단계에서만 제대로 관리했더라면 약 없이도 충분히 건강하게 주무실 수 있었던 분들이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그냥 약만 의지하다가 점점 더 악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웠어요. 특히 우리 60대, 70대 어르신들은 자식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병원도 잘 안 가시고 그냥 동네 약국에서 약만 사 드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약만 먹으면 되는 줄 아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모르십니다. 작년에 제 환자 중에 73세 박진수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불면증 진단을 받고 무려 12년 동안 약만 드셨대요. 병원에서 생활 습관을 바꾸라고 식단을 조절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약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번거롭게 뭘 바꿔요? 그런데 12년이 지나자 약이 5가지로 늘어났고 결국 낮에도 심한 졸음이 와서 일상생활이 완전히 불가능하게 됐어요. 길을 걷다가 갑자기 쓰러지신 적도 있었대요. 그때서야 겁이 나서 제게 오셔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박사님,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검사를 해보니 이분의 깊은 수면 능력은 정상의 12%밖에 안 남아 있었습니다. 수면을 조절하는 뇌의 신경이 거의 완전히 망가져버린 상태였어요.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었죠. 제가 그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박진수 씨, 12년 전에 오셨으면 약 없이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었을 텐데요. 지금은 수면 중추가 너무 심각하게 손상되어서 평생 약을 드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이분 얼굴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정말 후회하시더라고요. 진작 좀 제대로 관리할 걸 왜 약만 믿고 있었을까, 이렇게 자책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3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첫째, 초기 불면증은 약 없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전 세계 수면의학계에서 인정하는 과학적 사실이에요. 둘째, 그 핵심은 바로 멜라토닌 건강입니다. 세로토닌을 충분히 만들고 그걸 멜라토닌으로 제대로 변환시키면 수면은 자연스럽게 정상화됩니다. 셋째, 지금 바로 시작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정말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면 중추는 계속 망가지고 회복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이것만은 절대 잊지 마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여러분은 멜라토닌이 우리 몸 어디에서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멜라토닌이 정확히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제가 이 환자분들께 물어보면 10명 중 9명은 전혀 모르세요. 그런데 이게 바로 문제의 핵심이에요. 자기 몸에서 가장 중요한 수면 호르몬인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계시니까 제대로 관리를 못 하시는 거예요. 멜라토닌은 여러분의 뇌 정중앙 깊숙한 곳에 있는 송과체라는 기관에서 만들어집니다. 크기는 쌀알 정도로 아주 작고 무게는 겨우 0.15g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작은 기관인데 하는 일은 정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바로 수면 호르몬을 만드는 거예요. 멜라토닌은 우리 몸 전체에 지금이 밤이니까 자야 한다고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고 깊은 잠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멜라토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피곤해도 잠이 안 와요. 눈은 감고 있는데 뇌는 깨어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불면증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멜라토닌을 만들려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필요한데 이게 바로 원료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낮에 세로토닌을 충분히 만들고 밤에 그걸 멜라토닌으로 변환합니다. 그런데 불면증 환자는 이 과정이 점점 망가집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1년에 약 7에서 9% 정도씩 기능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럼 5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절반도 안 되는 거죠. 10년이 지나면 거의 작동을 안 하는 수준이 됩니다. 문제는 한번 망가진 수면 리듬은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마치 녹슨 기계를 다시 돌리는 것처럼 힘든 과정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골든타임이에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2018년에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의 마이클 브루스 박사가 세계 최고 권위의 수면 전문 학술지인 슬립 저널에 혁명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 이름은 푸드 앤 슬립 스터디라고 하는데요. 만성 불면증 환자 34명을 대상으로 한 8개월간의 대규모 연구였어요. 이 연구에서 환자들을 3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일반적인 불면증 치료만 받았고요. 두 번째 그룹은 약물 치료와 함께 기본적인 수면 위생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집중적인 저녁 식단 조절 프로그램을 받았어요. 특히 세 번째 그룹 환자들에게는 잠들기 전 특정 시간에 트립토판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정확한 양으로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수면 패턴을 관찰하면서 개인별로 최적화했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식단 조절 그룹의 무려 58%가 완전히 불면증에서 벗어났어요. 약도 전혀 안 먹고 수면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매일 규칙적으로 수면 유도 음식을 정확하게 섭취한 사람들 중에서는 무려 72%가 불면증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수치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들의 뇌파를 정밀하게 검사해 봤더니 깊은 수면 단계의 시간이 평균 38분에서 무려 95분으로 늘어났고 멜라토닌 수치가 실제로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송과체 기능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영양 부족으로 제 기능을 못하던 세포들이 올바른 영양소를 공급받으니까 다시 일을 시작한 겁니다. 마치 말라있던 식물에 물을 주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요. 마이클 브루스 박사는 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성불면증은 더 이상 평생 안고 가야 하는 불치병이 아니다. 적절한 영양소를 올바른 시간에 공급하면 수면 기능은 충분히 회복된다. 이것은 완전히 가역적인 과정이다.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발견인지 아시겠어요? 수십 년 동안 의학계에서는 불면증을 평생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이라고 여겨왔거든요. 하지만 이 연구로 그 생각이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이 연구 이후 전 세계적으로 후속 연구들이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왔어요. 일본 교토 대학에서 진행된 슬립푸드 리서치도 있고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들도 있습니다. 모두 같은 결론을 내렸어요. 초기 불면증은 올바른 식단 조절과 생활 습관 개선으로 완전히 역전이 가능하다. 약 없이도 충분히 정상 수면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가능한 건 초기 단계뿐입니다. 불면증을 10년, 15년, 20년 방치하면 수면 중추가 너무 심각하게 망가져서 회복이 거의 불가능해요. 마이클 브루스 박사의 연구에서도 불면증이 시작된 지 8년 이상 된 환자들은 성공률이 확연히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이라는 거예요. 제 환자 중에 67세 정수진 씨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4년 전부터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는데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대요. 나이 들면 다들 그런 거 아니야? 약만 먹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병원에서 준 약만 드시고 생활 습관은 전혀 안 바꾸셨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니까 약이 한 알에서 2알로 늘어났고 또 8개월 지나니까 3알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낮에도 멍한 상태가 계속되고 기억력도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서야 이분이 정말 걱정이 되셔서 저희 병원으로 오셨는데 제가 정밀 수면 기능 검사를 해봤더니 다행히도 아직 정상의 64%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렸죠. 정수진 씨, 지금 당장 시작하시면 충분히 됩니다. 하지만 1년만 더 늦었어도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수면 중추는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정말 어렵거든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분은 제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라셨대요. 그동안 약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뇌가 조용히 계속 망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거죠. 마치 암 진단을 받은 것처럼 충격이었대요. 그날부터 이분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셨고 정확히 5개월 후 평균 수면 시간 6시간 40분, 수면 효율 86%, 깊은 수면 시간 92분,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지금은 약을 완전히 끊고 매일 밤 건강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제 가슴에 정말 깊이 와닿았어요. 박사님, 만약 제가 1년만
더 늦게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아마 약을 평생 드셔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약 내성까지 생겨서 더 강한 약을 계속 먹게 됐을 거예요. 마지막에는 약도 듣지 않는 상태가 됐을 수도 있고요. 이분이 그때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운이 좋았네요. 우연히 박사님을 만나서 제대로 된 방법을 알게 돼서요. 아니에요. 운이 아닙니다. 이분이 그때 결심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천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이분이 특별해서 성공한 게 절대 아니에요. 이분도 처음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나이도 많은데 이제 와서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가능할까 하고 정말 많이 걱정하셨어요. 60대 후반에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은 절대 아니거든요. 하지만 올바른 방법을 제대로 알고 차근차근 실천하니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이 꼭 이해하셔야 할 게 있어요. 왜 수면이 나빠지는가? 이걸 정확히 이해해야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거든요. 수면이 나빠지는 가장 큰 근본 원인은 바로 멜라토닌 부족입니다. 특히 세로토닌 결핍이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저녁에 잘못된 음식을 드시면 세로토닌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멜라토닌도 당연히 제대로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마치 공장에 원료가 없어서 제품 생산이 안 되는 것과 똑같아요. 마이클 브루스 박사의 연구팀이 혈액 검사로 정밀하게 관찰했더니 불면증 환자들의 세로토닌 수치는 정상인보다 평균 42%나 낮았어요. 그리고 이게 멜라토닌 생산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결국 수면 주기 전체를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잠드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수면 장애의 첫 번째 신호죠. 잠들기까지 30분 이상 걸리는 단계예요. 이때는 아직 불면증으로 진단되지는 않지만 뇌가 벌써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를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깊은 수면이 완전히 사라지고 밤에 자주 깨게 됩니다. 그리고 만성 불면증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 과정이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걸립니다. 캐나다에서 진행된 대규모 슬립 헬스 리서치라는 연구가 있는데요. 4,500명이 넘는 불면증 환자를 무려 7년 동안 추적 관찰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게 뭐냐면요. 저녁 식단을 체계적으로 조절하고 수면 유도 영양소를 정확하게 섭취하면 수면의 질이 정말 눈에 띄게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 많은 환자들이 약을 줄이거나 완전히 끊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초기 환자들일수록 효과가 훨씬 더 컸고요. 하지만 5년 이상 된 환자들은 효과가 현저히 떨어졌어요. 그래서 빠른 시작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냥 아무 음식이나 마구 먹는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무엇을,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가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를 만듭니다. 잘못 먹으면 오히려 각성 호르몬만 증가하고 수면은 더욱 나빠질 수 있거든요. 특히 우리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소화 기능도 많이 약해져 있어서 더욱 신경 써야 해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총 5가지입니다. 이 5가지만 제대로 지키시면 여러분도 충분히 약 없이 건강하게 주무실 수 있어요. 그런데 특히 마지막 5번째가 가장 강력하고 가장 중요한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걸 전혀 모르세요. 그래서 실패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정말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트립토판을 섭취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트립토판이 바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의 직접적인 원료이기 때문이에요. 바나나, 따뜻한 우유, 견과류, 닭가슴살, 연어 이런 음식들을 드시면 트립토판이 체내에 흡수되고 뇌로 전달돼서 수면 호르몬으로 변환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고
깊은 잠에 빠지게 되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잠들기 정확히 2시간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컵을 드세요. 그리고 바나나 반 개와 아몬드 한 줌을 함께 드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밤 10시에 주무시려면 저녁 8시에 이 간식을 드시는 거예요. 저녁 식사는 6시 정도에 가볍게 드시고요. 이렇게 시간 간격을 정확히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큰 실수를 하시는 게 우유를 차갑게 드시는 거예요.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서 마시면 안 됩니다. 찬 우유는 위장에 큰 부담을 줘요. 특히 어르신들은 찬 음식이 위산을 자극해서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우유는 꼭 따뜻하게 데워서 드세요. 전자레인지에 1분 40초 정도면 딱 적당한 온도가 됩니다.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미지근한 정도가 가장 좋아요. 제 환자 중에 63세 김영란 씨는 차가운 우유를 계속 마시다가 소화 불량으로 오히려 더 잠을 못 주무셨대요. 우유가 건강에 좋다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 마셨는데 배만 아프고 잠은 전혀 안 오는 거예요. 나중에 자세히 조사해 보니 찬 음식이 위산을 과도하게 자극했던 거예요. 그래서 온도 관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따뜻한 우유로 바꾸고 나서는 바로 효과를 보셨어요. 두 번째,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이게 왜 좋으냐 하면 마그네슘이 신경을 강력하게 안정시켜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으면 근육이 계속 긴장하고 뇌가 각성 상태가 되어서 잠을 못 자요. 온종일 긴장하면 밤에도 몸이 전혀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마그네슘을 충분히 섭취하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이완되고 뇌가 진정됩니다. 마치 긴장된 스프링이 풀리는 것처럼요. 제가 특별히 추천하는 음식은 호박씨, 시금치, 다크 초콜릿이에요. 잠들기 3시간 전에 호박씨 한 줌과 다크 초콜릿 2조각 정도를 드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밤 10시에 주무시려면 저녁 7시에 이 간식을 드시는 거예요. 다크 초콜릿은 반드시 카카오 함량 75% 이상으로 선택하셔야 해요. 일반 밀크 초콜릿은 설탕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각성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왜 효과가 있냐면 마그네슘이 가바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강력하게 활성화하거든요. 가바는 뇌를 진정시키고 편안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마치 천연 진정제 같은 거죠. 그리고 마그네슘이 체내에 충분히 흡수되면 근육 긴장도 완전히 풀어줍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을 제대로 섭취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이완되면서 잠이 정말 잘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효과가 바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최소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는 꾸준히 드셔야 해요. 그럼 3주차부터 확실히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는 호박씨 반 줌부터 시작해서 몸이 익숙해지면 한 줌으로 점점 늘리시면 됩니다. 갑자기 많이 드시면 배가 불편할 수 있거든요. 제 환자 중에 69세 강민호 씨는 이 방법으로 단 3개월 만에 평균 수면 시간이 4시간 50분에서 6시간 30분으로 늘어났고 중간에 깨는 횟수도 5번에서 1번으로 완전히 줄어들었어요. 이분이 처음에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에는 호박씨가 수면에 도움이 된다는 게 전혀 믿기지 않았대요. 그냥 간식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2주일만 제대로 해보니까 몸이 확실히 편해지더래요. 그리고 신기하게 밤에 잠들기가 훨씬 쉬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매일 빠짐없이 드시고 계세요. 세 번째, 저혈당 지수 탄수화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에는 탄수화물을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알고 계시는데 사실 적절한 저혈당 탄수화물은 수면에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탄수화물이 트립토판을 뇌로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걸 도와주거든요. 혈당이 살짝 올라가면 인슐린이 적당히 나오고 그게 트립토판의 뇌 흡수를 크게 촉진해요. 그리고 탄수화물이 있으면 세로토닌 생성도 훨씬 더 활발해지고요. 그럼 60대, 70대 어르신들이 무슨 탄수화물을 먹어야 하냐고요. 흰쌀밥이나 빵은 절대 안 됩니다. 고구마, 귀리, 통곡물, 크래커, 현미
이런 게 딱 좋습니다. 잠들기 3시간 전에 작은 고구마 반 개나 통곡물 크래커 3장에서 4장 정도면 충분해요. 저녁 7, 9시에 가볍게 드시고 10시에 주무시면 딱 맞습니다. 특히 고구마가 정말 좋은데요. 고구마는 우리 몸에서 천천히 소화되는 복합 탄수화물이에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으면서도 꾸준하게 에너지를 공급해요. 그래서 밤새 혈당이 안정되고 수면의 질도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제 환자 중에 71세 이민수 씨는 이 방법으로 깊은 수면 시간이 25분에서 무려 88분으로 늘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분이 매일 저녁 작은 고구마 반 개를 드셨는데 처음에는 살이 찔까 봐 정말 걱정하셨대요. 탄수화물을 저녁에 먹으면 당연히 살찌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히려 깊은 숙면을 취하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어서 체중도 1.5kg이나 빠졌더래요. 지금도 매일 빠짐없이 드시고 계십니다. 4번째, 카페인과 알코올 철저한 제한입니다. 이게 의외로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완전히 간과하세요. 카페인을 점심 이후에 조금이라도 드시면 밤까지 각성 효과가 강하게 남아있어요. 카페인의 반감기가 무려 5시간에서 7시간이거든요. 오후 3시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면 밤 10시에도 절반 이상이 체내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멜라토닌 분비가 심각하게 억제됩니다. 그리고 알코올은 훨씬 더 큰 문제예요. 술을 마시면 처음 30분 정도는 졸립지만 2시간 후부터 중간에 계속 깨요. 알코올이 깊은 수면을 완전히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대사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카페인과 알코올의 영향을 훨씬 더 오래 받으세요. 젊은 사람은 5시간이면 빠지는 게 어르신들은 8시간 이상 걸려요. 제가 환자분들께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드리는 게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절대로 한 모금도 안 드시는 거예요. 커피뿐만 아니라 녹차, 홍차, 콜라, 에너지 드링크, 심지어 초콜릿도 다 카페인이 들어있어요. 대신 카페인이 전혀 없는 허브차를 드세요. 캐모마일 차, 라벤더 차, 페퍼민트 차, 루이보스 차 이런 게 정말 좋습니다. 이것들은 오히려 신경을 안정시켜 주거든요. 눈을 감고 천천히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하루를 조용히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이 이완되면서 수면 모드로 부드럽게 전환됩니다. 그리고 알코올은 저녁 식사 때도 한 잔만 드시거나 아예 완전히 끊는 게 가장 좋아요. 많은 분들이 잠이 안 와서 소주나 맥주를 한두 잔 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오히려 수면을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제 환자 중에 68세 박선영 씨는 카페인과 술을 완전히 끊고 나서 중간에 깨는 횟수가 7번에서 단 1번으로 줄었어요. 다른 건 정말 아무것도 안 바꿨는데 말이에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평생 저녁에 소주 한 잔씩 했는데 그게 수면을 망치고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대요. 술을 끊고 나서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력한 방법인데요. 바로 타트 체리 주스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걸 완전히 간과하시는데 타트 체리가 수면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엄청납니다. 타트 체리에는 천연 멜라토닌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잠들기 정확히 1시간 전에 타트 체리 주스를 마시면 멜라토닌 수치가 자연스럽게 크게 올라갑니다. 마치 천연 수면제를 먹는 것과 같은 효과예요. 연구 결과를 보면요. 미시간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에서 타트 체리 주스를 매일 밤 2주간 꾸준히 마신 사람은 안 마신 사람보다 평균 수면 시간이 무려 84분이나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미 불면증이 있는 사람도 타트 체리 주스를 규칙적으로 마시면 수면의 질이 정말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깊은 수면 시간도 크게 증가하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반드시 100% 타트 체리 주스여야 한다는 거예요. 설탕이나 다른 첨가물이 들어간 일반 체리 주스는 절대 안 됩니다. 타트 체리는 몽모랑시 체리라고도 하는데 신맛이 강한 체리예요. 마트나 온라인에서
타트 체리 주스 농축액을 구매하셔서 물에 희석해서 드시면 됩니다. 잠들기 정확히 1시간 전에 한 컵 드세요. 너무 많이 마시면 밤에 화장실 가고 싶어서 깰 수 있으니까 120ml에서 150ml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꼭 따뜻하게 데워서 드세요. 차가운 음료는 위장을 자극해요. 따뜻한 체리 주스를 천천히 음미하면서 마시면 몸도 자연스럽게 이완되고 멜라토닌도 효과적으로 올라갑니다. 제 환자 중에 74세 한경숙 씨는 타트 체리 주스만으로도 잠드는 시간이 무려 75분에서 18분으로 극적으로 줄었어요. 약도 전혀 안 바꿨는데 말이에요. 그만큼 체리 주스가 강력합니다. 이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매일 밤 정확히 9시에 따뜻한 타트 체리 주스를 천천히 마시고 10시에 침대에 누우셨대요. 그리고 주스를 마시면서 조용한 명상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신 후에 주무셨대요. 처음 2주는 큰 변화가 없었는데 3주차부터 확실히 달라지기 시작했대요. 잠드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밤에 깨는 횟수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대요. 자, 여기까지가 5가지 핵심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첫 번째,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 따뜻한 우유, 바나나, 견과류. 두 번째,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 호박씨, 시금치, 다크 초콜릿. 세 번째, 저혈당 지수 탄수화물, 고구마, 귀리, 통곡물. 네 번째, 카페인과 알코올 철저한 제한, 오후 2시 이후 완전 금지. 다섯 번째, 타트 체리 주스, 잠들기 1시간 전 한 컵. 근데 여러분, 이걸 다 한꺼번에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정말 부담되시죠? 저도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제가 실전 단계별 가이드를 드릴게요. 첫 번째 주에는 카페인만 완전히 끊어보세요.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 대신 허브차로 완전히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확실한 효과가 있어요. 잠드는 시간이 10분에서 15분 정도는 빨라질 겁니다. 두 번째 주부터는 따뜻한 우유와 바나나를 추가해 보세요. 잠들기 2시간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컵과 바나나 반 개를 간식으로 드시는 거예요. 이때쯤이면 수면 시간이 30분에서 40분 정도 늘어나고 깊은 잠도 조금씩 확실히 느껴질 거예요. 세 번째 주에는 타트 체리 주스를 추가하세요. 잠들기 1시간 전에 한 컵씩만요. 이렇게 하나씩 천천히 추가해 나가면 몸도 부담 없이 적응할 수 있고 3주에서 4주 정도 지나면 수면이 완전히 달라진 걸 확실히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혼자서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들한테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함께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특히 배우자분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성공률이 정말 크게 높아져요. 제 환자 통계를 보면 가족의 지원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성공률이 무려 270% 이상 높았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음식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 협조를 안 해주시면 정말 어렵거든요. 당신만 따로 특별한 음식 해줄 수 없어. 그냥 다 같이 먹어. 이렇게 되면 식단 조절이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함께 건강한 수면 식단으로 바꾸는 게 최선이에요. 어차피 건강한 식단은 불면증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 구성원에게 다 좋으니까요. 또 정말 중요한 건 매일 수면 일기를 꼭 쓰는 거예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몇 시에 잠들었는지, 밤에 몇 번 깼는지, 아침 컨디션은 어땠는지 간단하게라도 메모하세요. 그래야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수면이 조금씩 좋아지는 걸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 동기부여도 크게 되고 더 열심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수면이 좋아졌다라고 해서 의사와 상의 없이 마음대로 약을 갑자기 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정말 위험해요. 수면제를 갑자기 끊으면 반동불면증이라는 게 와서 오히려 훨씬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면서 아주 천천히 약을 줄여나가셔야 해요.
제 환자 중에 66세 조명철 씨는 수면이 조금 좋아졌다고 자기 마음대로 약을 갑자기 끊었다가 연속 4일 밤을 단 한숨도 못 자서 응급실까지 간 적이 있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정말 힘든 시간이었죠. 절대 혼자 판단해서 약을 조절하지 마세요. 의사가 약을 줄여도 된다고 명확하게 판단할 때까지 반드시 기다리셔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방법들이 모든 불면증 환자에게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듯이 초기 불면증 환자, 그러니까 시작한 지 5년에서 7년 이내인 분들한테 가장 효과가 크고 좋아요. 10년, 15년, 20년 된 만성 불면증 환자분들은 수면 중추가 이미 너무 심각하게 손상되어서 약 없이 관리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그렇다고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최소한 약의 용량을 줄일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삶의 질도 분명히 좋아집니다. 또 수면 무호흡증이나 하지불안증 후군 같은 특수한 수면 장애는 절대 이 방법으로만 치료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원인이 있는 질환이라서 전문적인 의학적 치료가 반드시 필요해요. 이건 자칫하면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니까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볼게요. 첫째, 초기 불면증은 약 없이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주장이 아니라 전 세계 유수 대학들의 과학적 연구로 명확하게 증명된 의학적 사실이에요. 마이클 브루스 박사의 푸드 앤 슬립 스터디, 캐나다의 슬립 헬스 리서치, 일본 교토대학의 연구 모두 같은 결론을 내렸어요. 둘째, 그 핵심은 바로 멜라토닌 건강입니다. 세로토닌을 충분히 만들고 그걸 멜라토닌으로 효과적으로 변환시키고 수면 호르몬을 정상화하는 거예요.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되면 잠은 자연스럽게 옵니다. 셋째, 지금 당장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면 중추는 계속해서 망가지고 회복이 점점 더 불가능해져요. 골든타임은 불면증 시작 후 5년에서 7년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이에요. 5가지 방법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 따뜻한 우유, 바나나, 견과류를 잠들기 2시간 전에. 두 번째,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 호박씨, 시금치, 다크 초콜릿을 잠들기 3시간 전에. 세 번째, 저혈당 지수 탄수화물, 고구마, 귀리, 통곡물을 저녁 식사로. 네 번째, 카페인과 알코올 완전 제한, 오후 2시 이후 절대 금지. 다섯 번째, 타트 체리 주스, 잠들기 정확히 1시간 전에 따뜻하게 한 컵. 이 5가지만 제대로 꾸준히 지키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완벽하게 다 하려고 부담 갖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추가해 나가세요. 여러분, 불면증이 생겼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더 건강해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제 환자분들 중에 불면증을 계기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규칙적인 수면 패턴, 건강한 식습관,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를 하시면서 오히려 예전보다 훨씬 더 활력이 넘치고 건강해지신 거예요. 혈압도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면역력도 크게 좋아지고 낮에 활동력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셨대요. 그리고 이건 단지 여러분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을 위한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자식들 결혼도 보고 손주들 크는 걸 보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잖아요. 자식들한테 병원비로 부담 주지 않으려면, 나중에 치매나 심각한 건강 문제로 고생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투자하셔야 해요. 지금 3주, 한 달 투자하는 게 나중에 10년, 20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완벽하게 100점을 목표로 하지 마세요.
100점을 목표로 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오히려 실천을 못해요. 70점만 해도 충분해요. 가끔 카페인 한 잔 더 마셔도 괜찮고 가끔 늦게 자도 괜찮아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술 한 잔 마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이에요. 70점을 한 달, 두 달, 세 달, 6개월 계속 유지하는 게 100점을 일주일 하다가 포기하는 것보다 1000배 낫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제가 28년간 정말 수많은 환자분들을 봐왔고 그분들이 성공하는 걸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어요. 60대, 70대 어르신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분들이 특별해서가 절대 아니에요. 올바른 방법을 제대로 알고 꾸준히 실천해서 성공한 거예요. 나이는 절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빨리 시작하셔야 해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릴 수 있는 귀중한 정보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수면 상황을 솔직하게 공유해 주시면 제가 시간 내서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해봐요. 우리 구독자 커뮤니티에서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건강해지실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숙면에 정말 좋은 구체적인 저녁 루틴과 반대로 절대 하면 안 되는 취침 전 위험한 습관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특히 많은 분들이 건강하다고 착각하고 하시는데 사실은 수면을 완전히 망치는 행동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취침 전 운동, 뜨거운 샤워, 스마트폰 사용 같은 것들인데요. 이게 정확히 왜 나쁜지, 대신 정확히 뭘 해야 하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다음 영상에서 완전히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건강한 숙면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